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파이코인 살펴봤는데 재미난 요소들이 꽤나 보이네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올렸던 초보자 입장에서 봤던 파이코인 영상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 빠른 속보부터 다양한 코인들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그리고 재밌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 통해 가입 신청 바랍니다. 지난번 파이코인 영상에 대해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파이코인 다단계 의혹에 대한 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다단계, 영어로는 멀티레벨 마케팅, MLM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단계 사기를 지칭할 때 쓰는 피라미드라는 용어 역시 정확히 같은 의미로 피라미드라고 씁니다. 피라미드식 스캠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모집과 강매죠. 강매는 필요 없는 물건을 파는 행위인데 몇몇 악랄한 피라미드는 물건도 안 팝니다. 그냥 금융 다단계란 이름으로 돈만 모금해요. 그런 거에 왜 당할지 의아하시겠지만 얘들이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싸해요. 잘 걸러야 됩니다. 금융 다단계식 스캠, 코인 업계에 질비했습니다. 먹튀하는 코인 스캠들 때문에 아주 난장이었죠. 그것 때문에 2017년도 들어서 미국, 한국 가릴 거 없이 ICO 금지했었던 거고요. 파이코인은 어떨까요? 파이코인은 돈을 받고 코인을 판 적도 없고요. 가입할 때 신용 정보를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채굴 버튼만 누른 뒤에는 앱을 완전히 꺼도 돼서 백그라운드에서 몰래 폰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 또한 파이코인 앱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제3자가 본인 인증을 하고 그 결과만 파이 네트워크 측에 전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 알 수도 없어요.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자기들의 서버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개인정보를 업로드시키는 대신 요티라고 하는 타 인증 전문회사에게 KYC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채굴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기본 알고리즘이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채굴 얘기가 나왔으니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죠. 노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노드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거론된 지 오래됐어요. 자본주의 기반, 즉 자본가가 아니면 의미 있는 노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의미 있는 노드가 되려면 부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코인 운영 측에서 자사 코인 활성화를 위해서 큰 노드들한테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류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던 초기 순수 자본주의 시절에 이미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지금의 수정된 자본주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코인 업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합의 프로토콜이에요. 사실 합의 프로토콜은 노드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이 없습니다. 코인을 안 줘요. 노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새로운 거래, 즉 A가 B한테 해당 코인을 전송해요. 그럼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 거래가 합당한 거래인지 어떤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증명 과정을 채굴이라 하고 채굴 결과로 채굴자는 해당 코인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아식 장비 쓴다는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아식 장비는 구조상 대단할 건 없고요. 컴퓨터인데 그냥 그래픽 처리 장치 성능을 엄청 높여놓은 컴퓨터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채굴에서 요구하는 작업 특성상 다른 성능보다도 그래픽 처리 장치 성능이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픽 처리 장치 요즘에 엄청나게 비싸죠. GPU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거의 전 세계 독점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채굴자로 즉 노드로서 돈을 벌려면 투자가 필수입니다. 이게 많이 비싸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자가 아니면 의미 있는 노드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시작한 지분 증명 방식은 더욱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표방하는데요. 쉽게 이더리움을 많이 가질수록 거래 증명에 대한 의결권을 많이 가진다 보시면 됩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형제간 지분 싸움하면서 더 많이 가진 쪽이 점령하는 거. 이러한 문제로 비트코인이던 이더리움이건 채굴 방식이 너무 순수 자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 프로토콜이 제안된 것입니다. 이 합의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이 리플이죠. 그리고 리플에서 하드포크한 스텔라 루멘까지 합의 프로토콜 쓰고 있고요. 이 스텔라 루멘의 합의 프로토콜을 파이코인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KYC 1,500만 명 관련해서 살펴보면 조금은 별외일 수도 있는데요. 전에 테라 루나 사태 때 권도영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저희 국내외 코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당시 테라 생태계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파일론, 발키리, 앵커, 라이도, 미러 등등
대단했었어요. 스테이킹 가치만 무려 1조 달러가 넘었었습니다. 루나 스테이킹을 통해 테라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나 웹3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한다는 구조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1조 달러, 돈 자체만 봐도 어마어마하긴 한데요. 돈도 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많은 사용자들, 그 숫자가 아까운 거예요.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국내에서 IT 서비스 업계에서 살아남는 최소한의 유저 수를 보통 30만 명을 잡습니다. 그보다 낮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당시 테라 생태계 유저 수가 1억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 혁명을 이야기하려면 해당 블록체인을 쓰는 전 세계 유저 수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만 실제 화폐로서 가치가 생기죠. 실제로 파이코인 로드맵대로 개방형 메인넷이 시작되면 그 후로는 커뮤니티 확장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에서 기준으로 잡는 1,500만은 아직 거래소 상장을 안 한 상태에서 KYC 인증자 숫자이기 때문에 초기 멤버들에 해당하죠. 가장 어렵다고 하는 초기 멤버 구축으로 1,500만을 계획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정도 숫자 구축에 성공하면 사기쳐서 버는 수익 따위와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부와 명예가 따르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국경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원화죠. 온라인 유저들, 즉 커뮤니티 집단은 대상이 한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예요. 따라서 이 코인을 주력 화폐로 사용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교환의 수단으로서 화폐로 통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코인을 실제 통화처럼 사용하는 형태로 P2P 거래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거래소 형태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의 CEX가 아니라 DEX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업비트나 바이낸스 이런 게 CEX고 무슨 스왑 거래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다 DEX 거래소예요. 아직은 코인을 마치 증권처럼 사고 파는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CEX 위주로 판이 만들어졌는데 만약 우리가 코인을 진짜 화폐처럼 사용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코인은 마치 국가별 법정 화폐처럼 마치 외환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전환될 겁니다. 딱히 환전할 일이 많지도 않은 상태가 돼요. 따라서 그때는 지금처럼 높은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한국 가치가 똥값이 됐었던 IMF 때도 한국이라는 울타리 내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원화를 통화로 썼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의심하는 내용 중에 거래소 상장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 있는데 향후 파이코인이 로드맵대로 개방형 메인넷으로 넘어갔을 때 사실 CEX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은 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유저층, 즉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넷을 구축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 사이드 체인으로 알트코인 같은 거 만드는 거랑 비할 바가 아니에요. 메인넷 구축 프로젝트가 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커뮤니티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블록체인 커뮤니티 구축에 있어서 논리성 기반으로 노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보상은 어떻게 하고 페널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 구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을 공유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파이코인의 비전을 한번 보죠. 비전 관련하여 파이코인에서 발표한 워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이코인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보편적인 플랫폼을 육성하겠다. 둘째,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분산된 암호화폐를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을 통해 앞서 살펴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작업증명의 문제점인 부자들의 기득권을 줄일 수 있고 블록체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친화적이고 지구 친화적인 사상입니다. 화폐로부터 코인으로 화폐 시스템의 교체가 만들어지려면 지금은 아직 초입 단계죠. 이처럼 거대한 변화가 단번에 이뤄질 리 없으니까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세대 교체 시기가 왔을 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기존 시스템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언젠가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후회가 덜할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출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도 코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저 또한 지혜와 용기를 얻고 있죠. 현재 600명, 700명 정도에서 약 1,400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